행정고시 노동법 풀어볼게요. A 법인은 이런 재단 법인이랍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판례에서 사실관계 갖고 오면서 살짝살짝 바꿀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A 법인과 갑은 계약 기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답니다. 지금 계약을 이렇게 2년으로 정했죠. 2021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이런 식이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정규직 전환 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기재되어 있었고요. 만료 1개월 전. 갑은 일반 직군에 속하는데 일반 직군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다수이다. A 법인이 갑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것은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A 법인의 이 요청을 수용해서 일반 직군에서 우선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환하기로 정하였답니다. 업무도 동일하게 했고요. 정규직하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대요. 다 이런 것들이 다 답안에 적어줘야 될 다 그것들이죠. 갑의 기간제 근로 만료 시점 이전까지는 정규직 전에는 원했던 일반 직군의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답니다. 여태까지 다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왜 나는 아니죠? 이런 거죠. 갑은 채용 당시 이렇게 팀장을 하다가 이렇게 팀장으로 했고요. 인사평가를 했는데 갑에게 종료됐다고 서면으로 통보했답니다. 이거 정규직으로 전환 아니죠? 이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고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인사평가에서 상관의 평가를 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떤지 알 수가 없다. 기준이 명확해야죠. 그리고 1차 평가권자 평가에서 C등급 했는데 A등급이 부여되었어야 했다. 평가가 잘못되었다 이거죠. 갑은 또 이런 역량평가에서는 1위를 한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거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간접 증거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1위 받았던 사람인데 뭔가 석연치 않게 되었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A 법인을 상대로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이거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왜냐면 그렇게까지 해왔고 다른 직원들하고 정규직하고 별다름 없는 업무를 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왔고 인사평가 절차를 거쳤는데 뭔가 인사평가가 석연치 않았고 이런 점들 다 판례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그대로 따온 거죠.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가? 지금 갑이 주장하는 거죠.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서 효력이 없다. A 법인이 이게 정당하다면 갑은 이제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나가야 될 거고 만약에 갑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잘리지 않고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참조 조문 이렇게 좋네요. 기간제 근로자. 보통 이제 2년을 기준으로 하죠.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네, 좋습니다. 자, 판례는 2016년도 판례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약간 지금 8년 전 판례라 조금 오래된 판례이긴 한데, 근데 너무 최신 판례만 내면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 위주로만 공부를 할까봐 그냥 조금 옛날 판례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판례가 중요하진 하지만 그렇다고 최신 판례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죠.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판례들도 중요한 판례들은 다 공부를 해둬야겠죠. 아마 이거 노동법 사례집에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거 그냥 이 사실관계 그대로 다 옮겼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이면은 이 문제를 읽으면서 그 판례 적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 주어진 것들 하나씩 다 재료로 써가지고 이 갑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걸 쓰면 되겠죠. 판결 요즘 보면 원래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죠 보통. 근데 원칙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렇게 해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거절하면 안 된다. 갱신을 시켜주라 이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부당해고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판례 그냥 내용 다 적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몇 점 분량이죠 이게? 18점? 그래서 이 판례 떠오르는 대로 여기 사실관계 준거에서 재료를 다 갖다 쓰면 돼요. 뭐 노동법 판례는 뭐 이게 무슨 뭐 엄청난 민법 형법 같은 실제법적인 어떤 법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이 사실관계 뭐 정규직 근로자가 다수였다 뭐 비슷한 근무를 수행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만료 1개월 전에 했고 다른 그 앞선 직원들도 다 이렇게 갱신을 해줬었다. 다 이런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엄청난 법리를 따지는 그런 스타일의 그 민법이나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판례만 다 숙지하고 나올 만한 판례들 열심히 숙지하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써주면 그만입니다. 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내용이야 뭐 엄청 긴데 뭐 정당한 기대권 이제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안이죠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지금 갑이 계약 갱신을 할 수 있게끔 막 그런 지금 그 세팅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실제 판례가 그냥 이렇다는 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전환을 거절하며 이렇게 하면 이거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뭐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 실제 재단 법인이었고 이걸 지금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뭐 재단 법인 이런 거는 좀 살짝 바꿀 수 있죠. 뭐 별 의미도 없는데 굳이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 판례를 공부한 사람은 이걸 읽으면서 뭔 판례인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건데 굳이 뭐 이런 거를 바꾸는지. 근무하던 사람이고 나머지 사실관계 다 읽으면 똑같죠. 네, 문제가 똑같아요. 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 다 사실관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공부할 게 없어요, 사실. 뭐 법리를 따져서 막 그런 판례들이 어려운 판례지 이런 거는 뭐 어려울 게 없죠. 다만 이제 내용을 모르면 그냥 상식에 근거해서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판례를 모르더라도 그런 노동법을 공부 안 한 일반 상식선에서 봐도 아 이게 뭔가 이렇게 계약 기간 끝났다고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들을 주는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하여튼 그렇네요. 네. 별로 설명을 할 게 없네요 이거는. 그래서 판례는 엄청 긴데 다 이런 내용들 가나다라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통보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효력이 없다. 네.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다가 그 소송까지 왔던 사안입니다. 쭉뭐 대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신분관계 당연히 종료된 게 원칙인데 그런데 이렇게 했다면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다. 혹은 취업규칙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갱신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어떤 그런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죠. 이런 내용들은 노동법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판례들이 그 표현들이고 2차에서는 이렇게 답안에 써줘야 되는 써주면 참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 표현들이죠. 네. 이 모든 법 과목들은 다 판례에 다 그 힌트와 해답이 다 있습니다.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법 과목은 뭐 어떤 법이 됐든 간에 판례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냥 합격은 물론이고 나아가 미 규정들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 측에서 뭘 주장했냐면 지금 기간제법이 보면 2년으로 돼 있잖아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 기간 됐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규정들이 이런 거를 그 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에 대한 그런 거를 제한하려고 둔 규정이 아니다 이거죠. 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은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의 회사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죠. 이런 기간제로 근무하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계약 갱신이 돼가지고 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거를 막으려는 취지 그런 걸 막으려고 지금 이런 법을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답안에 써주면 정말 좋죠. 네. 그 원리를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뭐 노동법이니까 노무사가 가장 저기하겠죠. 변호사, 노무사. 변호사는 선택 과목이고 노무사는 메인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질을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2차에서 써주기 되게 좋은 표현들이죠. 그냥 판례에서 다 갖고 오면 됩니다. 뭔가 좋아 보이는 표현들은 잘 차곡차곡 내 주머니에 킵해놨다가 관련 논점이 나오면은 그냥 뭐 많이 쓴다고 뭐 감점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다다익선이죠. 시간 한도 내에서 많이 써주면 좋죠. 결론은 이런 공정한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아까 평가가 뭔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그랬죠. 뭐 여기서는 1위를 했던 적도 있는 사람인데 1차 평가자하고 2차 평가자하고 무슨 그 결론도 다르고
여기서 뭐 어떤 기준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